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줄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생트집을 잡던 시모와 시모 편을 들던 남편을 시원하게 버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돌싱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혼한 것이 시원하기만 하네요. 얼마 전에 끝을 낸 결혼 생활 1년이 저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전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 좋은 호탕한 남자였어요. 직업은 공무원이었고요. 친정에도 참 잘하고 저희 부모님과도 대화도 잘 맞춰드리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홀시어머니의 신우셋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전 남편이 워낙에 성격이 활달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둘은 홍기도 차고 둘 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해서 별다른 조건들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전 남편과 시모가 살던 집은 서울 근교의 시골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외아들이라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를 원했었는데요. 저도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너무 자상해 보여서 모시고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그 신랑이 시모와 살던 집에서 가까운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하기로 하고 전 남편과 반반하기로 했어요.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긴 하지만 박봉인 직업이라 그런지 전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일단 신혼집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고 전 남편과 시모가 살던 집이 팔리면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을 저에게 주어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갚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 시모와 전 남편이 자상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골집 같은 곳에서 살았어서 그런지 주방을 많이 지저분하게 사용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제가 깨끗이 유지되도록 닦아놓으면 되고 시모도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며 자상하게 대해줘서 청결 유지에 저와 차이점이 있는 것에는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전 남편과 시모가 예전에 살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낡은 집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팔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어떻게 지금 이사를 들어오고 계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자 어르신과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시모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집은 시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시모가 저에게 집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전세금의 절반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 돈을 받으면 저희 친정에 돌려줘야 하니까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시모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주시겠지. 이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한 달 가까이 기다려봐도 시모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시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집이 팔린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 집 판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절반을 언제 주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그 집 팔리기만 감시하고 살았냐고 하더니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서운할 일이냐고 얘기하고 이제 약속대로 돌려줄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집 판 돈을 쓸 때가 있어서 좀 썼으니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전세금의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시모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돈을 시모는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요. 전 남편에게 따졌더니 어머니가 곧 주시겠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집살이라기보다는 트집살이가 더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시모가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식사하시라고 얘기했더니 시모는 문을 열고 얼굴만 내밀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가정교육 어쩌고 하면서 저에게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또 호칭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군요. 제가 전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땡땡씨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모는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보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안 바꿨냐며 혼내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쓰던 말이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 남편을 땡땡씨라고 하면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할 일이 생기면 시모는 먼저 가서 조수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어안이 벙벙하던 저는 그 전에는 자상하던 시모가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집이 팔렸으니 전세금 절반을 달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저에게 화를 내며 쌍욕도 하는 시모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해봐도 허허거리며 곧 주시겠지 하는 말만 되풀이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시작될 때부터는 신우들의 전화도 저에게 자주 왔었습니다. 시모가 하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신우들도 전화로 같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우들에게 오해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미 저에게 트집을 잡아서 화내기로 작정하고 전화한 신우들에게 그런 설명들이 통했겠어요? 신우들은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무조건 화만 내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시모와 신우들에게 시달리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지나고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제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꿋꿋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자기 엄마와 누나들의 편이라는 것이 확실했고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 휴일에 제가 짜장라면을 끓이다가 물 조절을 잘못해서 라면을 좀 태웠습니다. 별것도 아닌 라면 타는 냄새에 시모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친정에서 살림을 그것밖에 못 배웠냐며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에 제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다짜고짜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전세금 절반 약속대로 당장 달라고 했어요. 그 돈 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저를 기죽이려고 이렇게 저에게 트집을 잡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기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전세금 절반 주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언젠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전 시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젠가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시모를 돈 떼먹을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거짓으로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몰려올 것 같아서 저도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모에게 이 집 빼버릴 거라고 했어요. 이 집 빼서 전세금 절반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집을 구하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있으니 신우들이 오더라고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저에게 신우 셋이서 다짜고짜 욕을 하며 잡아먹을 듯이 덤비더군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신우에게 내 휴대폰 어플이 있어서 통화 내용 다 자동으로 저장돼. 네가 나한테 매일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욕한 거 다 녹음돼 있어. 너 내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신우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머리채라도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신우 싸대기를 때리고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신우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구타를 당할 것 같아서요. 다른 신우들이 저에게 덤비려고 하고 전 남편은 말리고 있는 중에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왔습니다. 아빠가 며느리를 가지고 신우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전 남편 멱살을 잡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시모와 신우는 기가 죽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되는 동안 뭐 했냐며 이렇게 된 이상 이 집 빼고 둘이서만 나와서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우물거리고 있던 전 남편에게 제가 지금 당장 대답 안 하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둘이 나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일단은
이런 몰상식한 것들만 있는 집에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으니 친정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모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안 받다가 며칠 만에 전화를 받았더니 뭔가 오해가 있었다며 곧 전세금 절반을 줄 테니 집을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마음이 급했겠죠. 그 집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모시고 살던 외아들은 저를 따라서 떠나겠다고 하고 살던 집은 빼버리고 하면 시모는 갈 곳이 없을 테니까요. 딸 셋 중에 누군가의 집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일 테니까요. 시모에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모와 신우가 한 짓에 대해 다 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전화로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 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잘 데리고 살 테니 딸들과 잘 살아보시라 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척 하면서 매번 괴롭힘을 받고 있는 저를 뻔히 보고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인간을 뭘 믿고 같이 살겠어요. 그 이후에 전 남편이 저와 나와서 단둘이 살겠다고 언제 집 구해지냐고 하길래 그럴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트집을 잡는 엄마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요. 평생 어머니나 모시고 가끔 연애나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짓과 신우들이 전화로 욕한 것들 내 휴대폰에 녹음돼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나 밟자고 했습니다. 아니면 네 엄마와 누나들 상대로 위자료부터 청구하고 소송 이혼 하겠다고요. 지들이 한 짓이 있는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금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누구에게 빚지면 안 갚고는 못 베기는 부모님의 처신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괴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몇 번 봤었는데 전시모와 전신우들을 대비시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혼을 한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시모는 그 집을 판 돈을 전부터 있던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딸들이 엄마를 받아주지 않아서 전 남편과 월세를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빚을 갚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제가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저를 기죽이려고 딸들과 난리치던 전 시모는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게 생겼네요. 제가 이혼할 때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 엄마 버리지 못하면 결혼 절대로 또 못할 거구라고요. 그러니 평생 연애나 하면서 엄마 잘 모시고 살라고요. 참 힘든 1년여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중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많이 후련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잊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쓰니님,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명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신 분이시라 조금만 지나시면 다 잊고 좋은 일만 생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